청산 제2화 황진이 대문 앞 홍등이 술시에 어둠이 짙어지며 빛을 발했다. 검은 구가락이 담장 너머로 흐르고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창을 뚫고 나왔다. 한경도 송도 부자 황조신은 오늘도 홀로 술잔을 치며 검은 구가락에 푹 빠졌다. 눈뜬 맹인 학사 진현금의 가운고 뜯는 솜씨는 기방에서 으뜸이다. 원앙이 지나간 자리에 잔잔한 호수가 일듯 하다가 살짝 바람이 불어 일렁이는가 싶더니 어느 때에 세찬 바람에 숲이 춤을 추고 천둥번개가 세상을 집어 삼킬 듯하였다. 검은 구가락을 벗삼아 술잔을 비우던 황조신은 가락이 절정에 이르러 진영금의 등 뒤에서 허리를 껴안는다. 진영금은 몸을 맡긴 채 검은구 줄을 퉁기는데 이미 익숙하였다. 벌써 3개월째다. 황조신은 본시 귀재였으나 초시에 붙은 이후로 공부는 뒷전이고 주색 잡기에 빠졌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왔다. 부인 유씨는 투기하지 않았다. 대신에 부친 황천봉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청구하는 정도였다. 잠잠한 듯 하다가 계절이 두어 번쯤 바뀌면 몸이 근질근질해진다. 다시 돈을 싸들고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작년에 문을 연 1월관이다. 1월관 악사 진영금은 맹인이지만 검은고 뜯는 솜씨와 미색은 으뜸이다. 황초씨가 눌러앉은 지 3개월째가 지날 무렵부터 입덧이 시작되었다. 여러모로 보니 좋지 않으니 떼거라. 그러나 진영금은 약을 버리고 배를 불려갔다. 탈을 채우고 계집아이가 나왔다. 황초씨와 진영금의 성을 따 황진이라 지었다. 황진이가 젖을 뗄 무렵 황초씨 부인이 찾아왔다. 몸도 성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이며 키웠다 치더라도 기생의 몸에서 나왔으니 기생밖에 더 되겠느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느냐. 자식의 불행을 는가. 진영금의 초점 없는 눈은 움직임이 없었으나 마음은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시아버님께서는 혈육이 멸시와 치욕 속에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 딸처럼 키워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내겠다. 나를 믿고 멀리 떠나거라. 진영금은 눈물을 왈칵 쏟더니 품고 있던 애를 내어주었다. 황진이는 대궐 같은 집에서 사서 삼경과 소화를 익히며 귀하게 자랐다. 호남형의 부친과 미색을 갖춘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진이의 외모는 커갈수록 눈이 부셨다. 화단의 꽃들이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 그렇게 진이의 초년우는 좋게 흘렀다. 그러나 부유한 집에서 자라 좋은 가문으로 시집가 일생을 편안하게 살 거라는 예상은 혼기가 찬 17세에 이르러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정작 부친 황조씨는 진이를 소닥보듯 하였으나 할아버지와 유씨 부인은 진이를 알뜰히 보살폈다. 그런데 집안의 기둥이었던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그리고 어머니 유씨 부인은 소갈증으로 세상을 하직했다. 집안이 이때부터 행그렁하였다. 어느 날 너댓 명의 종친들이 몰려왔다. 꽃밭에 논일던 진이가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인사를 받기는커녕 눈꼬리가 올라가고 뱁새 눈이 되었다. 까닭모를 두려움을 느꼈다. 사랑채에 든 그들은 부친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다투는 사람들처럼 언성이 높았다. 진이의 귀에도 들렸다. 놀랍게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성은 나비를 따르지만 신부는 어미를 따르는 것이 이 나라의 법도인데, 천민 중에 천민, 기생이 낳은 애를 어찌 사대부가에 며느리로 보낸단 말인가? 지금까지는 입막음을 잘했다지만 밖으로 보내면 소문도 묻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천자종도법이 지엄한데 매우 위험한 일이네. 죽은 부인이 저 애를 왜 한삽고 데려왔는지 버릴 수도 없고 끼고 살 수도 없고. 부친 황조씨의 말이 들려왔다. 안중마을 조참봉이 첩을 구하는 모양이네. 50 중반이라곤 하나 아직은 건강하고 재산도 많으니까 생각해보게. 진이의 얼굴이 파래지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휘청휘청 방에 들어와 쓰러졌다. 기생, 천민, 천자 종모법, 조참봉의 첩, 버릴 수도 없고 끼고 살 수도 없다는 부친의 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루나절에 백척간두에 홀로 섰다. 그러나 화초처럼 자랐던 황진이지만 속은 강인했다. 애비가 자식을 버릴 수 없으니 자식이 애비를 버립니다.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다. 조선 팔도는 입에서 입으로 명월관 주인 황진에 대한 소문이 전해졌다. 무릇 사내들 혼을 빼놓을 미색이요, 풍류를 즐기는 한량들도 감탄할 시인이요, 검은고를 뜯으며 창을 부르면 산천 초목이 춤을 췄으니 가히 그 명성이 조선 팔도 방방곡곡에 이르렀다. 학문까지 갖췄으니 명월관은 방마다 빌 틈이 없다. 황진이의 얼굴을 봤다는 것만으로, 술잔을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창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였다.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러서야 명월관에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뒷정리에 부산하다. 이때 황진이는 안방에서 자신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른다. 언제적 종모법이더냐, 언제적 종모법이더냐. 대초일에 보고 듣도 못했다. 대륙에도 없던 것이, 신라 고려에도 없던 것이, 잔란유교 나라의 종모법이 웬 말이더냐. 어느 누가 이 법을 만들어 분별을 하는가. 종모법은 자녀는 모친의 신부를 따른다는 조선의 국법이었다. 진이는 인간평등, 남녀평등을 노래했다.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싶은 건 남정네의 본심이다. 더 나아가 남정네를 희롱하는 데까지 이른다. 어둠이 내리기 전이다.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아, 나를 만나 주겠나? 자네도 검은고에 능하고 풍류를 아는 사람 아닌가? 어찌 청도 놓지 않고 그냥 가려 하는가? 거절당하면 체면만 구겨지니까 그냥 가는 게 좋겠네. 황진이가 몸종에게 물었다. 호는 벽계수여 이종숙이라는 왕족이라 합니다. 이종숙은 세종왕의 서자 영해군의 손자다. 정사품 관직에 있다. 정살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할지 쉬어간들 어떠하리. 황진이는 시안수로 벽계수 이종숙을 끌렸다. 그리워라, 만날 길은 꿈길밖에 없는데, 내가 님 찾아 떠났을 때 님은 나를 찾아왔네. 바라보니 언제일까? 다음 날 밤 꿈에는 같이 떠나오가는 길에서 만나기를.
황진이는 10여 편의 시를 쏟아냈다. 글깨나 읽는 사람들, 풍류객들은 그녀의 시를 암송하며 칭송했다. 그녀는 누리객감 기생에서 공경받는 시인으로 변하였다. 조선의 고관대작들, 전국의 만석군들, 한량들은 명월관의 주인 황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말잔등에 금은보화와 비단을 바리바리 싣고 명월관 창고에 쏟아 넣었다. 황진이가 채물로 바뀌어 창고에 쌓였다. 그러나 그들은 황진이를 몰랐다. 벼슬아치나 돈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미색과 재능으로 남성을 굴복시키려는 욕망과 학문이라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들어있었다. 10년 동안 면벽 수두하여 도에 이른 지족 선사를 파괴시켜버렸으니 화담 선생이라고 별 수 있을까? 화담 서경덕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 조정의 출사를 끝내 거부하며 산속에 조그만 정원을 만들어 학문 정진과 후학 양성에만 힘썼다. 황진이는 서경덕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황진이는 비바람이 부는 날을 택해 송악산 서담 초막을 찾았다. 그런데 초막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나운 날씨에 밖으로 나돌 일은 없을 텐데.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쥐하에 흐르거든 옛물이 있을성가. 인골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 것은. 황진이의 노랫가락이 바람에 실려나갔다. 그러자 화담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났다. 오늘 일진이 좋지 않아 파였으나 자네 시한수의 도리가 없게 되었네. 들어가세. 황진이 인사드립니다. 그 유명하다는 시인 황진이란 말이지. 선생님의 학문에 어찌 비하겠습니까? 진이는 준비해온 술과 안주를 꺼냈다. 사내를 공략하기에는 술이 그만이었다. 당대 최고의 학자와 조선 최고의 시인 기생이 마주하였다. 화담은 술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물었다. 시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사무사,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진이는 공자의 말을 인용했다. 시상은 어떻게 떠올리는가? 사악함이 없으면 저절로 떠오릅니다. 화담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시는 무엇이옵니까? 인내 예지신의 본성을 길러 도덕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겠는가? 선생님께서는 일생을 학문에만 두셨는데 학문의 목적이 무엇이옵니까? 진이가 잔을 채우며 물었다. 자연의 진리를 탐구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시다면 왜 왕의 부름에도 출사를 하지 않으신 겁니까? 후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겠지. 무너뜨리는 황진이와 틈을 보이지 않는 서화담. 두 사람은 겉으로는 시와 학문에 대해 논하였지만 속마음은 따로 있었다. 술은 바닥이 나고 피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다. 날씨가 사나우니 자고 가게. 서화담은 자리에 눕더니 코를 골았다. 황진이는 아연하였다. 조선 팔도에 자신을 두고 코를 고는 사내가 있었던가. 그러나 그대로 물러날 황진이가 아니다. 잠길에 뒤척이는 척하다가 다리를 들어 화담의 가슴에 척 걸쳤다. 화담의 코 고는 소리가 뚝 그쳤다. 이어 잠꼬대하듯 웅얼거리더니 돌아 누웠다. 풀대중만 먹어 사내구실을 못하는가 보다. 황진이는 포기하고 잠에 들었다. 잠자리가 불편하여 일찍 눈을 떴다. 산중이라 날이 일찍 밝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허허, 소아담의 아랫도리가 송악산 보리만큼 불쑥 솟아있었다. 황진이는 소아담의 인품에 감복하여 절을 올리고 제자가 되었다. 서인의 수장 박순, 허균의 부친 허역, 토정, 이지양, 양서원, 한백경, 백정화 등 화담의 제자들은 명월관을 즐겨 찾았고 황진이는 술과 음식을 싸서 소아담에게 보냈다. 이것이 남경래를 무너뜨려 기득권에 반항하면서도 학문을 공경하는 두 개의 모습을 가진 황진이의 본색이었다. 을사일주. 황진이는 을사일주다. 을사일주는 해를 받아 개화하는 꽃의 형국이니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밝아서 타인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화려함에 비해 실속이 없을 수 있으며 인정에 지나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